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자 신편입니다. 원작 역시 영자 신편이고요. 영어명은 The Shadow Whip. 1971년 나유 감독 작품으로 각본은 예광과 나유의 공동집필입니다. 정페페, 악화, 전풍, 곡봉, 왕협 등이 출연합니다. 눈밭을 지나 대풍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 그 가운데는 양한운과 그의 하인 이사도 있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가는 중이죠. 그런데 뒤쪽에서 세 사내가 말을 타고 질주를 해옵니다. 강호인인 연배삼걸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피하는데 그중 막내가 이사가 모는 마차가 가로고친다며 말체 쪽을 휘두르고 달려갑니다. 놀란 이사는 마차에서 떨어지고 뒤에서 말을 타고 따라오던 양한운이 재빨리 채찍을 휘둘러 마차를 잡아챕니다. 곧 대풍진에 도착한 두 사람, 양한운이 이사에게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러 가던 이사는 조금 전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간 사내가 탔던 말이 광의 객잔 앞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리가 없어 낯선 청년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세 사내를 발견한 이사가 다가가 왜 아까 행패를 부렸느냐고 따지자 막내가 일어서서 그에게 손을 쓰려 합니다. 그때 함께 앉아있던 청년 왕검심이 막아섭니다. 강호인이 일반인에게 손을 쓰는 것이 거슬렸던 것이죠. 왕검심과 연배상걸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사를 찾으러 왔던 양한운이 객잔으로 들어옵니다. 연배삼걸의 막내가 다시 이사를 공격하려 들자 양한운은 이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삼걸의 막내가 또 표창을 던집니다. 양한운은 표창을 피하며 채찍을 휘둘러 멋진 솜씨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객잔의 주인이자 강호인인 서산호가 등장하여 싸움을 말립니다. 왕검심이 양한운에게 묻습니다. 무림에서 채찍을 쓰는 이가 많지 않은데 낭자는 혹시 강호의 위명을 떨쳤던 영자신편 방승천 대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내 무공은 백부께 배운 거예요. 양한운은 객잔을 나갑니다. 광의객잔 주인 서산호는 왕검심에게 양한운이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적송진에서 백부와 함께 객잔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왕검심은 곧바로 적송진으로 갑니다. 나름의 목적도 있지만 아름다운 양한운에게 반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한운이 적송객잔으로 돌아오자 곧 손님이 나타납니다. 눈이 덮인 길을 걷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는 놀라운 답설무운을 구사하는 고수 홍대봉입니다. 그는 검으로 유명한 홍가보의 보주이기도 합니다. 이사가 이런 사실을 노예에게 보고를 하자 그는 초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 양한운이 백부에게 혹시 영자신편 방승천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묻자 백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나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뭔가 수상쩍습니다. 백부는 양한운에게 새로운 손님이 좀 수상하니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죠. 그즈음 말을 타고 적송진으로 향하던 왕검심은 숲에서 연배삼걸을 만나 중단했던 싸움을 다시 벌이다가 적상객잔으로 몸을 피합니다. 한편 객잔에 있던 홍대봉은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기척을 느끼고 나와보지만 수상한 인물은 종적을 감추고 자신을 만나러 온 연배삼걸과 그들이 쫓아온 왕검심과 만나게 됩니다. 사해는 동도, 우리끼리는 다툴 필요 없다. 홍대봉이 싸움을 말리자 비로소 왕검심은 그가 유명한 신의보의 보주 홍대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자신들을 살펴본다는 기척을 느낀 왕검심이 담에 올라 살펴보니 누군가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고 또 다른 인물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왕검심이 담에서 내려오자 양환운이 나타납니다. 백부는 계십니까? 제 백부는 방승천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계시고요. 그러면 나는 대풍진의 광의객잔에 있을 테니 백부께 한번 뵙자고 전해주시오. 왕검심이 떠나고 말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던 양한우는 숲에서 자신의 백부와 홍대붕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백부는 홍대붕과 겨루면서 양한운에게 객잔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무예는 백중주세, 일진일퇴를 거듭합니다. 그때 연배산거리 나타나고 백부는 재빨리 몸을 피합니다. 양한운이 객잔으로 돌아가니 이산을 비롯한 모든 점원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험상 묻은 사내들이 나타나 창을 겨눕니다. 우리는 연운 16도, 15년 전 선무표국이 호송하는 30만 냥의 표물을 노리고 갔지만 영자신편 방승천이 선수를 쳐서 표물을 강탈해 갔다. 그가 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창을 든 10수명의 상대에게 포위된 위기 상황. 그때 백부가 나타나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멋진 채찍 솜씨로 연운 16도를 쓰러뜨립니다. 살아남아 도망치는 적을 추적하며 백부는 양한운에게 대풍긴으로 가서 왕검심에게 내가 찾아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양한운은 광의객잔에 가서 왕검심을 만나는데 홍대붕과 강호의 협사들이 객잔을 포위합니다. 15년 전 선무표국의 표물을 강탈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승천을 잡기 위해 강호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는 방승천과 관계가 있는 양한운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양한운은 자신의 백부가 방승천이라는 확신도 없고 또 양한운에게 은근히 연심을 품은 왕검심이 계교를 냅니다. 그리고 양한운을 자신이 생포한 것으로 위장하여 협사들의 경계심을 풀고 기회를 노려 도망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협사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국은 두 사람은 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백부가 나타나 두 사람이 포위망을 빠져나오도록 돕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도망치는 세 사람. 적성객잔으로 돌아오자 백부는 기관을 작동시켜 객잔 속에 은밀한 밀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한운과 왕검심에게 15년 전의 비사를 들려줍니다. 국가의 명으로 30만 냥의 거금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된 선무표국의 총표도 양천웅이 의영제 홍대붕과 함께 영자신편 방승천에게 도움을 청해옵니다. 거액의 표물을 호송하는 만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흉적의 습격에 대비해서 방승천의 힘을 빌리자는 것입니다. 방승천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는데 양총표두가 떠난 뒤 수하의 보고를 받습니다. 악명 높은 마적단 연운 16도가 선무표국의 표물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말을 타고 양총표두 일행이 묶는 객잔으로 달려간 방승천.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양총표두 일행이 머무는 객잔은 화염에 휩싸여 있고 사람들은 정체모를 적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 중에 방승천은 양국주의 어린 딸을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호에는 방승천이 양총표두를 죽이고 표물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후로 방승천은 적성진에 은거하며 총표두의 딸 양한운이 장차 원수를 갚도록 무공을 전수하며 살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양총표도의 먼 친척이 되고 두뇌회전이 빠른 왕검심이 흉수는 홍대붕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무공도 뛰어난 인물이니까요. 그때 홍대붕이 강호 협사들을 이끌고 적송객전에 나타납니다. 이에 양한운이 단신으로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선무표국 양천운 국주의 딸이에요. 당시 5살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죽인 흉수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어요. 군웅들이 묻습니다. 그게 누구요? 양한운이 손가락으로 홍대붕을 가리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요. 홍대붕이 칼을 꺼내들고 양한운을 공격하러 들자 군웅들이 막아섭니다. 낭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봅시다. 그러자 홍대붕은 그때 나는 복면을 쓰고 있었는데 어찌 얼굴을 볼 수 있겠냐며 실수로 스스로가 범인임을 실토합니다. 실상을 알게 된 군웅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홍대붕은 놀라운 무공으로 모두를 물리칩니다. 그때 방승천과 왕검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양한운까지 합세하여 맞섭니다. 하지만 홍대붕은 3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놀라운 무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불리함을 느끼고 도망치려는데 담에 뛰어오른 그를 방천승과 양한운이 채찍을 던져 양쪽 발목을 올가매어 운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왕검심이 최후의 일격을 날려 쓰러뜨립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양한운, 누명을 벗고 친구의 복수를 한 방승천, 그리고 친척 어른의 한을 품고 사랑도 얻은 왕검심, 3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길을 떠납니다. 앞으로 살아갈 좋은 삶처럼 길에는 흰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해광의 초기작인 회광벽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로 대취업 이후 정폐폐가 악하와 다시 만나 멋진 혼비를 보여 정폐폐를 무협영우라 불리도록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채찍이라는 설정은 좋았지만 특유의 화려한 초식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친구의 자식을 거두지만 오히려 원수로 오인받는다는 설정은 웨스턴 석양의 무법자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공연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긴 리 반 클리프와 미남 배우 존 필립 로우를 기용하여 1966년에 제작된 석양의 결투 데스 라이더 호스와 흡사합니다. 그 악당들이 주인공의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데 뒤늦게 나타난 사내가 소년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세월이 흘러 형기를 맞추고 추록한 사내는 배신한 동료를 응징하고자 또 장성한 소년은 원수를 갚고자 서로 움직이는데 동선이 겹칩니다. 청년은 어릴 적 희미한 기억으로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부모를 살해한 원수 중에 하나로 오인하여 갈등을 빚는다는 내용입니다.